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5. 이 CD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들은 한국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서로 된 허가 없이는 복제나 배포, 변형, 출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과 만남과 교류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흐엉씨, 이번 교환학생 선발 시험이 쉬워서 우리 과에서 지원한 친구들이 모두 합격했대요. 아, 그래요? 나도 지원할걸. 2. 지금부터 3년 동안 베트남에서 지내야 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베트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 또한 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2. 다음은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서울에서도 아프리카나 근처 아시아 국가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지구촌 체험관이 설치됐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다른 나라의 풍습을 해외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접할 수 있게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지구촌 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첫 국가로 몽골이 선정돼 이곳에서는 몽골 음식을 만들고 시식은 물론 전통 의상과 악기 등 몽골인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들어온 몽골인이 3만 명에 달해 이들에게도 몽골 체험관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체험관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나라를 바꿔가며 앞으로 56개국의 체험관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KBC 뉴스 이윤아입니다. 3번. 다음은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국제청소년위원회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캠프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국제청소년 캠프는 2001년에 만들어진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원봉사와 문화교류를 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입니다. 본 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기간 동안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이들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6세에서 20세의 청소년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화 마인드를 가진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2010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제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internationalnews.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향한 꿈과 도전, 그리고 봉사정신을 가진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행사 진행자가 행사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배 수교 16주년 축제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한국 베트남 수교 1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4년에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직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활발히 왕래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후원하고 한배 교류증진협회가 주최하여 이곳 베트남 국립극장에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본 공연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호수의 도시 하노이에서 양국의 문화단체와 공연단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함께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본 공연에 앞서 먼저 양국의 만남과 교류를 축하하고 격려하고자 참석해 주신 4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외무부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께서 내빈으로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한배 수교 16주년 축제 한마당. 그 첫 번째 순서는 베트남 전통문화예술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과 서울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지훈 씨, 서울에 있는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아, 한강이요? 한강의 한에는 크다, 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은 크고 넓은 강으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라고 할 수 있죠. 2. 지원 씨, 저기 쓰여 있는 120 다산 콜센터가 뭐예요? 다산 콜센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안내센터예요. 여행을 자주 하는 만큼 그곳 전화번호를 기억해 놓으세요. 3. 내일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처음 가보는 거라서 좀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동은 관광 명소인 만큼 관광 안내원도 많거든요. 구경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빨간 조끼를 입은 관광 안내원을 찾으면 되거든요. 2번. 다음은 뉴스 보도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문화재청은 2010년 5월 1일부터 궁궐 통합 관람제를 도입하여 서울의 궁궐 관람제도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궁궐 통합 관람제는 한 장의 티켓으로 연계된 다른 곳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로서 통합 관람제가 도입된 만큼 관람객들은 개별 궁궐을 관람할 때보다 약 30% 할인된 입장료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일반 만원, 청소년은 5,000원으로 티켓의 유효기간은 1개월뿐이지만 관광객들은 각 궁궐별 특성을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다음은 리포터가 전하는 서울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서울시 풍물시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풍물과 일상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 관광상품, 토속상품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은 만큼 풍물시장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하회탈 만들기, 부채 만들기,
한지 공예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전통문화체험관은 내국인들에게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기 힘든 때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고요. 앞으로 외국인 관광 상품으로도 발전된다고 하니까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되네요.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하회탈 꾸미기,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과 손거울 만들기, 보석함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예약도 가능한 만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서울의 인구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서울 인구가 2004년부터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총 인구는 1,046만 4천여 명으로 2008년보다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증가율 둔화는 출생아 수와 외국인 증가폭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1999년 12만 6천여 명에서 2003년에는 10만 300여 명, 그리고 2009년에는 9만 1천여 명뿐으로 10년 만에 3만 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구 고령화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94만 2천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77%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은 10년 전 5.1%에서 9.01%로 늘었고 그 결과 서울시 평균 연령은 10년 전 32.7세보다 4.9세 높아진 37.6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세대 연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나홀로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세대 수는 10년 전보다 17.9% 증가했고 평균 세대 연수는 10년 전 2.94명에서 2.4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1인 세대는 10년 전에 비해 66%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과 현대인의 건강.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아니, 퇴근하고 들어와서 손도 안 씻은 채로 식탁에 앉으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손 씻는 걸 깜빡했어요. 2. 요즘 계속 피곤해서 근무 시간에 커피를 자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카페인에 중독되는 게 아닌지 걱정돼요. 커피를 마시되 하루에 3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3.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해야 병이 나을 수 있대요.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노력해 봅시다. 2번. 다음은 TV 건강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날이 더워도 손발이 차고 저려서 고생이거든요. 보약도 먹어봤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요. 손발이 저린 것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평소에 조이는 옷을 입거나 찬 곳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아, 그런 것 때문에도 손발이 저리나요? 몰랐어요. 혹시 혈압에는 문제가 없나요? 혈압이 좀 낮군요. 그래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은 안 먹어도 돼요? 다행이다. 그럼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집에서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생강, 콩, 생선 등의 음식을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지요.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 성인 남녀 5명 중 1명은 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병원과 대한수면연구회는 한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1,141명으로 22.8%가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여자는 25%로 남자 20%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해 60대가 가장 많고 직업별로는 주부가, 소득은 낮을수록 수면장애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당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피로는 물론 신체 건강까지 악화돼 혈압, 당뇨 등 많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야간 수면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관심을 갖고 병원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건강 코너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 선생님, 병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습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의 전통 한식이 좋죠. 전통 가정식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최근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식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콩류와 생선을 많이 먹는 식단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서양식에 비해 체중 조절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식을 먹을 땐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나 젓갈 등을 먹되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식이 좋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또한 최근에는 보리밥과 채식 위주의 과거의 식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식생활이 오히려 사람의 몸에 잘 맞고 건강에 좋은 식생활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사과, 사회와 봉사.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미숙 씨, 이번 주 토요일에 고아원에 봉사 가기로 한 것 기억하고 있죠? 미숙 씨는 무엇을 준비해 갈 건가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 쿠키를 만들어다가 나눠주려고 해요. 금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줄래요? 금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생신이라서 부모님 댁에 가야 하거든요. 2. 영수 씨,
가방에 달려있는 빨간 열매 모양의 배지가 참 예쁘네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아, 이거요? 중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 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꿨는데요. 돈을 바꾸고 남은 동전을 모금함에 넣었더니 은행 직원이 이 배지를 줬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 돈을 쓸 거라고 들었어요. 3. 이번 태풍 때문에 집을 잃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요. 여름방학 동안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같이 참가하지 않을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듣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 되었네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봉사활동에 참가하자면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돼요. 이따가 수업 끝나면 같이 신청할까요? 좋아요. 그럼 이따가 수업 끝나고 1층 로비에서 만나요. 2번. 다음은 라디오의 방송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춤 선생님 배종호 씨는 시각장애인들과 지역 주민에게 춤을 가르칩니다. 배종호 씨는 장애인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 자신이 배운 무용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한준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위해 과외 수업을 합니다. 조금 더 특별한 기부도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원 이부경 씨는 모발 기부는 암 환자들의 가발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모발 기부를 위해 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들의 소식은 오늘 저녁 8시 제2라디오 사람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번. 다음의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재 씨와 유진 씨가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민재 씨부터 해주시겠어요? 저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목욕을 시키는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직업 훈련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장애인을 가까이에서 대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과 관계를 맺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 보람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목욕 차량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제가 목욕시킨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실 때 봉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고받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민재 씨와 유진 씨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이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의 봉사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 자원봉사단체가 대학생의 자원봉사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이유로는 학점 및 취업보다 봉사활동이 좋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 전 학습과 자원봉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자원봉사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로 학점 및 취업보다는 봉사활동 자체가 좋아 시작하는 경우가 40.7%, 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활동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을 주변에 권유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6.8%, 125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자원봉사 활동 자체의 보람을 꼽았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설문 참여자들의 38%, 54명이 블로그와 트위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한다고 응답했고, 이 중 42.6%, 23명이 인터넷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 자원봉사활동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8.5%, 98명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42.9%는 친구와 함께, 35.7%는 혼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로는 자기개발이 34.1%, 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